박영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죠. 대학 강의가 이게 계속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져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강의돼서 뵙기를 바라고요. 당초에 이 영상 강의가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이번 학기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희가 교재로 채택한 이유 있는 바리스타를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교재와 함께 댁에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책의 표지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머릿말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 글자가 좀 작게 보이시는 분들은 키워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진행 방법은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한 부분을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댁에서 한번 읽으시면서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구나. 대신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자, 맛있는 커피를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 바리스타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리스타 직업군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바리스타한테 거는 기대감도 꽤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맛의 표현까지 이른바 맞춤형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리스타가 손님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그것을 맞춰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커피의 본성에 대한 것, 맛의 표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이죠. 그 스토리텔링은 입담이 아니라 커피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커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놨어요.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식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서비스 분야의 허스피탈리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손님들을 응대하느냐, 그리고 커피를 제공하는 그 공간이 위생적으로 또 어떻게 관리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소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내법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어도 카페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혹시라도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카페를 차릴 수 있다 때문에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자격증이 없이도 커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현장에 종사하셔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증 있고 없고가 바리스타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본적인 징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주 철저히 뭐냐 하면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인정이 아니라 커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 머릿말에도 좀 써놨는데 자격증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격증이 많아야지만 본인의 어떤 바리스타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또 해외 자격증까지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면서까지 하시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혹여 바리스타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럴 바에야 네일 아트나 제과제빵처럼 국가 자격증이 돼서 우리네 국가 자격증, 우리 한국의 자격증만 갖고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외 자격증을 따느라고 자격증 하나에 100만 원씩 거의 15종류를 1500만 원씩 내서 커피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커피 본연의 그 지식을 취득하고
그 커피 본연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취득하는 쪽으로 습득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간에 보면은 여기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바리스타를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운영한다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능사 기사 자격증처럼 바리스타가 1급, 2급이 따로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원이 그냥 다 바리스타 1급, 여기서 1급과 2급으로 나눌 때 2급, 1급은 1급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매시 조절을 할 수 있고 커피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한 번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 1급 수준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횡행을 하다 보니까 바리스타를 가르치는 그 양심 있는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행복해야 될 바리스타 이 영역이 상술이 판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다 1급 수준으로 커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정신과 개념들이 이 머릿말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알아야 될 지식과 기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깊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가 곧 이 책의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바리스타의 덕목과 직무의 범위를 설명을 했고요. 커피 비평가협회 CCA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그 철학을 그대로 살린 것을 바리스타 선서문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리스타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업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와 정신이 담겨져 있으니까 책에서 참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장과 3장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법,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물들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느냐. 왜냐하면 한 잔에 담기는 커피에서 거의 98%가 물이거든요. 좋은 물을 쓰지 않고서는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없고 또 맛 자체도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처럼 이른바 경수라고 하지요. 이런 걸 쓸 경우에는 커피의 성분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고 거꾸로 심하게 얘기해서 증류수를 쓸 때에는 모든 성분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또 좋은 향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고 4장과 5장에서는 바리스타가 다뤄야 될 장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가 장비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편하라고 만드는 장비인데 그것 때문에 학원 가서 배우셔야 되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신이 맛을 내주는 건 아닙니다. 커피의 맛은 어떤 생두를 쓰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맛을 배우는 것이 바리스타이고 머신을 작동법은 10분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것처럼 받는 건 문제고 다만 이제 우유를 스티밍하는 단계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6, 7, 8장은 바리스타 이른바 자격증 과정을 취득하는 그 기술로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우유 스티밍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룰 때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저희 협회에서 동영상으로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CCA 트레이너 홍진우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평소에 커피를 포터필터 때 담고 가장자리인 주의한 내용들 다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받아서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지 않는 커피 추출법, 우리가 이것을 브루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핸드드립으로 알려져 있죠. 이 부분도 저울과 초시계를 활용을 하면 누구나가 일관성 있게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커피의 맛을 내는 것은 주전자를 몇 바퀴 돌렸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커피를 쓰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고 추출법은 간단하게 일관성 있게 내리고 뭐의 다양성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느냐, 어떤 커피를 사용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커피를 사용했느냐를 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가져야 진정한 바리스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향미를 알기 위해서는 11장, 12장에서 나오는 이 커피의 산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피는 생으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생으로 먹으면 맛도 나지 않습니다. 결국 생두에서 맛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로스팅인데, 로스팅에 대한 이해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제가 강의 중에 로스팅의 의미를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한 잔에 담겨 나오는 커피의 향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커피 테이스팅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커피 테이스팅의 배경 지식, 그 다음에 한 잔에 담긴 커피의 맛을 평가하는 5가지 지표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순서대로 책을 읽지 마시고 바리스타 한 잔의 커피를 일상에서 드시면서 이 맛을 표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바로 13장, 14장으로 가서 그 내용을 읽으시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신 상태에서 제가 1장부터 쭉 나가는 강의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다음 15장에는 와인에서는 와인과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와인 마리아주라고 하잖아요. 커피에서는 커피와 어울리는 음식, 커피와 어울리는 제과 제빵을 우리가 커피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카페, 개인 카페, 서민 카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홀로 혼자서 운영하는 원맨 카페의 서민 그 주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책에다가 쉽지는 않지만 아주 제대로 된 제과 제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레시피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품격 있는 페어링 제과 제빵을 만드실 수 있고요. 16장과 17장은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도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이제 부록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국내에서 처음 이제 쓴 커피 인문학 책이 있거든요. 이제 저자가 이제 저 박영순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 유튜브에 커피 인문학을 제가 강의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유 있는 바리스타를 강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다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길죠.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 위주로 형광펜을 그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한 챕터당 한 개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짧게 한 주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유 있는 바리스타의 챕터 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